최근 전국적으로 캄보디아 관련 범죄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KBS 제주총국도 지난 8월부터 꾸준히 보도를 이어가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는데요. 사건 25시에서 캄보디아 관련된 소식과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대규모 마약류 발견 소식까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나종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캄보디아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KBS가 보도했던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 최근에 구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18일에 한 어머니의 사연을 바탕으로 보도했던 돌아오지 못한 청년 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청년의 어머니를 또 어렵게 전화 연결해서 이 절절한 사연을 또 시청자들께 들려드렸었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연 속에 있던 청년 2명이 구출됐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의 그 절절한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실종자를 찾고 구출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 보도를 해드렸을 때 당시만 해도 이 청년들이 캄보디아 포이펫 범죄단지에 갇혀있던 지난 8월 이 현지 식당을 통해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했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청년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로 옮겨갔었다고 하더라고요. 700km 떨어진 곳인데 구조를 요청했던 사실이 현지 조직원에게 발각됐기 때문이죠. 이 일로 청년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낮에는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요당했고 잠잘 때는 수갑을 차고 자야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피싱 업무를 하면서 SNS를 쓰는데요. 그런데 마침 이 KBS 보도가 나가고 이 보도가 알고리즘으로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소식이 한국에도 전달이 됐었구나를 알게 됐고 다시 구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앞서 인터뷰했던 어머니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다소 수상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이 어머니께서는 좀 스마트폰이 서툴러서 저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니까 이 특정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 또 들어가 보니까 내게 쓴 메일함에 여러 글들이 있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8월 구조 실패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이 적혀 있고 그걸 통해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박찬대 국회의원실과 공유를 했고요.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저랑 박찬대 의원실 그리고 범죄단지에 갇혀있는 청년 이렇게 3명이서 서로 글을 주고받으면서 단지의 위치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원실이 외교부를 움직였고 또 외교부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움직여서 열흘 정도 만에 실제 구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앞서서 보도했던 돌아오지 못한 청년의 이 조회수가 이 KBS 자체 SNS에서 한 2, 3일 만에 조회수 한 200만 뷰, 그리고 지금은 한 500만 뷰 가까이 되는데요. 시청자들께서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조를 염원해 주셨던 결과죠. 결국 이러한 시청자들의 염원이 모여서 이번 구출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현지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또 이메일 관련된 소식을 나종훈 기자 취재하면서 국회의원실과 함께 공조하면서 구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출된 청년들 어디에 있습니까? 네, 청년들은 현지 경찰에 의해서 구출이 돼서 시아누쿠빌에 있는 경찰서에 구금이 돼 있고요. 현지 이민국을 통해서 한국으로의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현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제주에서도 캄보디아 관련된 범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캄보디아 관련 뉴스가 계속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제주에서도 관련 뉴스를 보고 혹시 우리 사례도 하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감금, 실종 사건은 모두 9건인데요. 이 가운데 7명은 한국에 돌아온 게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2명은 캄보디아 출국 기록만 확인될 뿐 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죄 연관성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취재 과정에서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경북 출신 20대 청년 그리고 현지에서 감금 피해를 당했던 제주 청년 사건 이 연관된 정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출신 20대 청년 박모 씨의 생전 모습을 KBS가 확보했는데요.
이 영상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강제로 연기 형태의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이 있는 영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청년 명의의 통장에서 이 범죄 수익금이 사라지면서 이 조선족 조직원에게 추궁을 받는 장면이었는데요. 예. 이 영상에서 청년은 하우스, 고슴도치 이런 이름들은 모두 땡땡 팀장 소속이고 거기서 짜고 작업을 했고 OTP도 재발급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 고슴도치, 제주 청년을 감금했던 인물과 활동명이 일치합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고슴도치가 특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자급인 조선족인데요. 이 경북 청년 사망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고슴도치를 쫓는 제주 청년에 대한 수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 네. 후속 취재 우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에서 대규모 마약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성산 광치기 해변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성산읍 광치기 해변 인근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국과수에 맡겨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종 마약인 케타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양만 전체 20kg-가량이고요. 시가로 따지면 60억 원 상당, 그리고 0.03g씩 1회 투약 기준으로 하면 무려 66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기준의 그 양이 나왔습니다. 네, 6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로만 60억 원 상당인데 네. 궁금한 거는 유입 경로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 어떻게 좀 이 경로가 확인이 되고 있나요? 해경이 이 주변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최초 수거일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이 바다환경지킴이가 바닷가에서 테이프 같은 걸로 칭칭 감겨있는 해양 쓰레기를 끌고 오는 장면이 이 주변 CCTV에 잡혀서 특정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예. 그 당시에 쓰레기인 줄로만 알았던 이 마약류 꾸러미를 이 쓰레기 자루에 담아서 한쪽에 잘 쌓아놨고요. 그 이후에 쓰레기 운반조가 이 자루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유독 무거운 자루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20kg-가량이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봤고 이 포장지에는 한자로 차라고 쓰여있는 정체불명의 물건이었고 예. 또 막상 또 내용물을 뜯어보니까 유리알 같은 투명한 알갱이가 있어서 이거 수상하다 해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국 이 누군가 해안가 한쪽에 놓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바다에서부터 떠밀려 온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이 해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관과 함께 마약 탐지견까지 대동해서 해안가와 수중 수색도 진행했지만 추가적인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마약류의 포장 형태 등을 바탕으로 유입 경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인데요. 예. 포항에서도 중국에서 중국 우롱차라는 포장지에 수상한 물체가 발견돼서 해경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앞으로 이와 또 관련된 또 연관성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대규모 마약이라는 소식에 도민분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해경의 수사 결과를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